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Q&A를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 문숙. 구독자분들은 선생님이 평소 즐겨 드시는 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네. 또 촬영장 갈 때는 이제 무슨 차? 무슨 차 드시는?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를 잘 마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는 녹차나 뭐 황차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했는데 그 카페인이 점점 그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몸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저는 차를 항상 이제 기회가 되는 때마다 내가 만들고 또 좋은 차가 있으면 얼렁 이렇게 구입을 하고 또 누가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마시는 차는 이제 무차예요. 일단 오늘 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무차인데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져 나오는 이 무말랭이를 가지고 2번 정도 이렇게 옅은 불에다 오랫동안 덮으면 이 무말랭이 그 무차가 되거든요. 근데 딴 사람이 한 것도 시꺼멓게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제 입맛에 맞게 그냥 이렇게 노릿노릿해지게 색깔도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황금빛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무차도 제가 만들고 일을 하러 갈 때는 거기에 맞는 차를 이제 가져가요. 몸을 푸근하게 해주는 뭐 생강차라든가. 근데 이 생강차에 설탕 들어가지 않은 차를 말합니다. 제가 마시는 차에는 전혀 청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청이라는 건 설탕에 재는 차를 말하는데 저는 설탕에 재는 차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무는 무, 뭐 유자는 유자, 아니면 생강이면 생강만. 저는 차를 그냥 물 마시든 마시니까 좀 연한 차를 마시고요. 쌍화차 같은 차는 이렇게 굉장히 좀 한 잔만 마셔도 버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연한 차를 마십니다. 하루 종일 마실 수 있도록. 우리 경이로운 소문 촬영장에 갔을 때 선생님 도시락 싸가셨잖아요. 네. 그때 당근 생강 스프랑 배추절임을 드셨는데 그 레시피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때를 기다려 주세요. 당연히 그 당근은 토의 기질이 있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외 식품입니다. 이게 목의 성분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또 같이 해서 드시고 또 아까 말한 뭐 배추절임 그거 당연히 해드리죠. 그것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연습하시면 그거 자기 거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시고 또 자기 거 만들고 이렇게 한 발자국씩 한꺼번에 10개 주면 못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의 냉장고 안에 궁금하다는 댓글도 많대요. 뭔가 아주 특별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음식은 아주 진짜 그냥 배추 뭐에 몇 개 있고 뭐 이런 아주 간단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 특별하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생강가루, 뭐 마가루, 조청 단 거를 뭐 음식을 졸이고 싶을 때 뭐 약간의 조청을 현미조청을 쓴다든가 좋은 조청이 나와요. 그런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은 무조건 작은 양의 좋은 기름을 있고 그 다음엔 다 평범한 것들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믹서기랑 냄비, 뚝배기, 네. 그리고 버너 버너까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버너는 저희 제작진에서 버너를 구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PD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구해온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스 버너를 좀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이쁜 걸 구해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버너를 쓰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팁을 드릴 게 뭐냐면 믹서기를 사실 때는 유리로 사신다. 땡동댕. 플라스틱으로 하지 마시고 왜냐면 뜨거운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꼭 유리 제품을 하신다. 그리고 이제 봐서 이렇게 그 파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이게 계속 돌리다 보면 이게 금방 고장이 나더라고요. 조그만 걸 한번 사봤는데 금방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냄비도 그 팁이 있어요.
두꺼운 걸수록 좋아요. 그 두꺼운 것들이 뭐냐면 그 안에다 합금을 해요. 알루미늄을 넣어서 합금을 한 다음에 스테인레스 스틸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걸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제품들 값이 아마 어마어마하다고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 합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스테인레스 스틸을 쓴다. 스테인레스 스틸은 근데 이제 열 전도율이 나빠서 어떤 데는 타고 어떤 데는 들리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두꺼운 거,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값이 너무 비싸지 않은 거, 그런 걸 찾으면 되시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옛날 방식으로 구운 똑배기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하신 질문인데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는데, 우리 집에 옛날에 어렸을 때 온물이 있었어요. 그럼 온물에서 물을 길어서 부엌에 이렇게 항아리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재웁니다, 하룻밤을. 그래서 물을 가라앉혀요. 근데 그 방법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파란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밤에 놔뒀다 마시는 서양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 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에다가 넣었다가 하룻밤 재워서 그 다음날 마시면 이 물 자체의 에너지가 달라져요. 팥죽에 다시마를 넣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팥죽이라는 것은 팥을 중심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야채가 조금 붙죠. 그래서 이 음식은 산성화 음식이에요. 채소류, 과일류입니다. 그 다음에 해조류가 있습니다. 해조류 중에서도 다시마, 켈프라고 하죠. 켈프는 강알칼리성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엔자임이 나와서 팥에 있는 소화를 방해하는 그런 물질들을 분해시켜줘요. 그래서 그 소화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현미떡국에서 파슬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파슬리라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그 양념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를 쓰시면 돼요. 저는 실파를 좋아하는데 실파를 쓰셔도 되고, 제가 그 파슬리를 강추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 중금속을 많이 섭취를 해요. 우리 몸에 지금 중금속이 진짜 오버웰밍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그 중금속을 자기 몸에 붙여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게 고수와 파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슬리를 강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없으시면 안 써도 되고, 또 이제 언제 가서 뭐 파슬리 보면 사셔도 되고, 근데 또 그것도 또 비싼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데 만나시면 그때 이제 가져와서 또 한번 쓰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소금의 종류와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도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곧 소금에 대한 걸 한번 붙이겠습니다. 소금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그것도 물의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금을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오염시키는데 가담을 하지 않을 것이냐, 우선 그걸 생각하고 계셔주면 제가 소금에 대한 거를 붙여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소금량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게 자기가 먹어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하도 짠 것만 먹다가 맨날 짠 것만 찾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팔렛, 그 입맛이 조금 깨끗해지면 그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그게 피의 농도와 비슷한 농도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피가 맑은 물이 아니잖아요. 소금물이에요. 땀이 짜잖아요. 우리 몸은 소금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에 그 농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를 뭐 계량기로 따져서 뭐 여기에 이만큼 넣으면 된다. 사실은 그런 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몸에 소금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그걸 알아요. 대강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입맛에서 신호가 딱 와, 이게 소금 맛이 딱 떨어지면 이렇게 탁 그 맛이 탁 오면, 전번에 제가 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뚝 떨어지는 기운이 딱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 적당량이라는 게 이렇게 핀치라고 그러죠. 요 핀치. 그래서 손가락으로 항상 이걸 소금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뭐 이렇게 조로로로로 뿌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넣는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양이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넣어야지 맛이 왔다 하는 상황이 딱 올 때 그게 적당량인데, 그것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한 발자국씩 연습을 해보시죠.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몸이 아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머리로 아는 걸 오히려 비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적당하게 뭐 한 숟갈에 두 숟갈이다 이거를 제가 드리지 않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나의 센스를 믿지 않는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숫자를 버리고 나의 센스를 연습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바르게 가는 길이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코코넛 오일이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오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처음 구입할 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 코코넛 오일, 제가 쓰는 코코넛 오일을 다른 기름으로 대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그냥 아무 기름이나 쓰세요. 근데 코코넛 오일이 그 열에 강합니다. 코코넛 오일은 식물성 포화지방산입니다. 그래서 그 코코넛 오일을 대용하려면 동물성 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제가 그거를 권유해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오일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냐 저거냐라고 예스노를 답변해드리기가 참 좀 애매한데 코코넛 오일에는 코코넛 오일 냄새가 나는 코코넛 오일과 냄새가 나지 않는 오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정제를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게 있어요. 그 코코넛 오일을 또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강하게 나는 게 있고 웬만큼 제가 사는 거는 보니까 웬만큼 조금 나더라고요. 저는 조금 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나는 걸 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농약을 얼마나 뿌렸느냐 안 뿌렸느냐 아마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코코넛 오일은 다 코코넛 오일입니다. 딱딱하죠. 그래서 그게 날씨가 추워지면 하얗게 딱딱하고 날씨가 이제 여름에는 그게 묽어지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코코넛 오일 어디 갔나 놀라지 마시고 여름에는 이게 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올리브유, 선생님 사용하시는 올리브유 네네. 궁금해요. 네. 어떤 제품이에요? 올리브유도 그 기름 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 올리브유든 어떤 오일이든 값에 상관없이 좋은 오일을 보는 기준을 일단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좋은 오일은 절대로 플라스틱 병에 담지 않습니다. 팁이네요. 팁입니다. 그리고 좋은 오일은 거의 전부 다 투명한 병에 담지 않습니다. 어두운 병에 담는 게 있습니다. 좋은 오일은 또 마개가 완벽하게 봉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살 때는 제조업자를 딱 보세요. 어떤 제조업자가 한 제조업자가 만드는 거를 사시기 바랍니다. 비싸건 싼건 상관이 없어요. 한 제조업자가 산 걸 만드는 걸 샀다. 다음 질문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에 좋은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호르몬의 변화는 일생에 2번이 옵니다. 중2라고 그러죠. 진짜 도깨비같이 변하죠. 중2는 뭐 아무도 못 건드린다면서요. 중2 때문에 그죠? 그때 그게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호르몬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하라는 대로 정신없이 삽니다. 정말 내가 왜 이러지? 난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막 그러다가 호르몬의 변화가 다시 일어나는 게 50대 초, 뭐 40대 말에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50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50대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조금 그 괴팍하게 돼요. 자, 이때 음식까지 힘든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더 출렁거립니다. 이쪽에서 출렁거리는 음식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 안쪽에 그 음과 양의 조화가 맞는 그 가운데 쪽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감정이나 몸이 조금 이렇게 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면 지나가는데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음식을 하면서도 아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간 음식이 뭐가 있어요? 그 중간에서 음과 양의 중간을 딱 잡고 있는 게 현미예요. 현미에서. 그래서 그 야채와 또 과일과 뭐 요 정도 중간 정도 완전히 이쪽으로 나가는 음식들은 좀 힘든 음식들이에요. 시청자분들 중에 암이 걸리신 분들이나 당뇨가 걸리신 분들도 선생님 채널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혹시 그분들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음식? 추천해 줄 만한 음식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한 사람한테 약이 되는 것도 한 사람한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어떤 사람한테 이걸 먹어라 라고 한 가지를 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내 몸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내 몸을 어떻게 밀어 제꼈는지 이런 것들이 신호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일단 그거부터 멈추셔야 돼요. 우선 멈추고 안 먹고
이거를 우선 바운더리를 쌓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한테 온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 병이 내가 미워서 내가 뭘 잘못해서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우선 스승으로 생각하세요. 나에게 지금 일깨워주는 어떤 그 고리,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점점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에 문을 열어 놓으시면 됩니다.